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연준에서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자, 금년 연말까지 자, 스몰캡 두 번, 25p씩 두 번을 단행한다고 인하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자, 11월, 12월 그러면은 금년에 100pp가 인하가 되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는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에서는 또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2조 원을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푼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는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이시다 시게루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시다 시게루는 일본의 금융 정책을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일본 금리 인상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 자, 어떤 변화가 올 건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빅컷을 단행함으로써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 한국 금리 인하가 단행이 예상됩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미국과 우리 한국의 금리 차가 좁혀짐으로써 한국도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수출 기업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1,400원대에서 지금 1,32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원화 가치 상승해서 수출 기업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 굉장히 긍정적이다. 제약 바이오주는 굉장히 R&D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자금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금리 인하가 제약 바이오주에는 상당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기 호조에 따라서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씀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중국 수출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활성화됨으로써 우리가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원화 가치 변동에 따라서 중국 금리를 또 내린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난다.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중국의 수혜주 관련 기업들은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화장품이 우리나라 중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 그래서 화장품이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관광 산업이 회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지노라든가 면세점이 좀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철강 그리고 석유 등 원자재 그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철강 석유 관련주는 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시다 시게루 총재가 자민당 총재가 새로 당선이 됐는데요. 자, 이시다 시게루는 굉장히 금융 정책에 굉장히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정책 변화라는 이야기는 일본의 저금리 기조를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 그러게 되면은 일본의 저리 자금이 투자됐던 미국에 세계 각국에 투자됐던 돈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한다. 그게 앵커리입니다. 앵커리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것도 일본이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미국이 점진적으로 하향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경기를 부양시켜서 미국에서는 연준에서 빅컷을 단행하고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쓰고 일본은 금융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쓰는지 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금투세 인하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 가지고 굉장히 들끓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별로 업종을 선정했는데 당체 이해가 가지 않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기업은 빠져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대세입니다만은 시장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주도 약간의 눌림목을 주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의 현재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면은요. 자, 급등을 했습니다. 120분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을 했을 때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우리 한국 코스피 급등했습니다. 자, 그제 급등을 해서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한국 시장. 자, 그럼으로써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제 끝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우리 낮에 약간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 어제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 음봉이 하나 나왔다. 음봉이 나오면서, 긴 음봉이 나오면서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등날 거듭하다가 지금 120분봉으로 보면은, 자, 매도 신호가 하나 나왔는데요. 좀 지켜봐야 된다. 우리 시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도 자 25일, 26일 날 굉장히 급등했다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아서 급등했다가 다시 저녁에 급락을 했습니다. 자, 낮에 우리 시장 낮에,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야간 선물입니다. 우리 시장은 낮에 선물이 굉장히 급등했었습니다. 급등했을 때 우리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 다시 나스닥 종합지수는 급락을 해서 원위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금요일 날 굉장히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등했을 때 우리 시장 어제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절대 추격 매수는 안 된다 했었는데요. 자, 어제 아니라 다를까? 우리 시장도 급락을 했고요. 어제 새벽에, 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음봉이 120분봉으로 나스닥 종합지수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음봉이 발생했고, 21선에 근접해 있다. 나스닥 종합지수로 봐도.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이 열리는 낮에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다시 시켰습니다. 지금 원위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76%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도 월요일 날 개장 시 반도체 지수 상당히 하락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한국 시장만 이렇게 미국 시장이 연일 부양책에 따라서 급등하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도 2.23% 상승을 해서 마쳤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급등하는데 우리 한국 증시만 굉장히 바닥을 헤매고 있고 저조합니다. 굉장히 지금 MSCI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 증시만 가장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식의 무정책이다. 정책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금투세, 금투세가 지금 불투명하게 시행이 되냐, 유예되냐, 이런 정책에 혼란이 오고 있고, 또 기업가치 밸류 선정이 지금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가 상당히 지금 정책이 무정책,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들이 혼란이 오면서 굉장히 지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으로써 지금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 증시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우리 한국 증시도, 중국 증시 급등, 일본 증시 급등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다시 올라갈 걸로 믿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정책 당국자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투세 인하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기업가치 밸류를 업종 선정이라든가 굉장히 정책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차트는 코덱스 바이오 차트입니다. 코덱스 바이오 차트인데요.
자, 장기 추세로 봤을 때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고 장기 추세로 하락을 하다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역배열로 되어 있으면서 계속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자, 2023년도에 굉장히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보를 보이다가 2024년도 지금 박스권 상단 쪽에 와 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장기 상승 무드로 돌아섰다. 자, 역배열에서 이 부분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꿔졌다. 21선, 61선, 120선이 정배열로 바꿔지는 지금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박스권을 탈출 전에 있다. 박스권을 탈출하게 되면 다시 장기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요. 자, 주간 차트, 주봉 차트에 보면은 지금 지난주 조정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는 이 박스권을 벗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은 이 박스권을 탈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코덱스 바이오 차트, 우리 코덱스 바이오 차트에서 일봉으로 보면요. 자, 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이 자, 4월, 5월, 6월이 굉장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자, 매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8월 5일 날 급락을 해서 8월 5일 한번 급락했다. 바로 반등했습니다. 바이오는 반등했다가 자, 또 9월 달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음으로써 흔들림으로써 폭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좀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수 자 21선, 61선, 121선이 정배를 이뤘다. 제약 바이오주는 이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저지난주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에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대장주가 유한양행입니다. 현재는 물론 알테오젠, 니가캔 바이오, 에비엘 바이오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유한양행이 굉장히 상승을 이끌고 있다. 전체 제약 바이오주 대표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색깔로 구분해놨습니다. 자, 노란색은 상승기, 자, 청색은 지금 하락기, 조정 내진 하락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 상승 신호가 나와서 매수를 했고요. 자, 큰 폭으로 한번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자 FDA 승인 발표, FDA 승인 발표하고 나서 급등락을 하다가 급등했습니다. 급등해서 자 14만 원 넘어서서 조정을 다시 보였는데요. 며칠간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눌림목을 형성하고 다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해서 자 16만 원이 넘어섰고 서다가 다시 또 조정을 지금 하루 이틀 4일째 3일째 조정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 하락도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를 때는 장기 상승 트렌드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21선을 조정을 눌림목을 주고 상승했고 또 20일 통과할 때 상승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하고 이익거리가 멀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정이 자 여기서 조정을 좀 하면은 하루 이틀 조정을 하면은 21선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차트 생리상 올라오면은 21선 부근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정을 며칠 더 하면은 자,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 기간 조정을 하게 되면 자, 20선 만난다. 만나면은 그 부분이 눌림목이다. 매수 포인트다. 매수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21선을 내려가지 않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면 매수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 화살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20일 닿지 않고 올라갔는데요. 아마 여기서도 21선 뚫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갈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 상태다. 그래서 유한양행 지속 보유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상승 돌아섰기 때문에 절대 매도보다는 오히려 눌림목 올 때는 매수 21선을 근접했을 때는 매수로 대응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4만 원 선이 강력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제약 바이오주 10개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10개 종목. 근데 10개 종목 중에서 자, 유한양행이 대장주라고 했고요. 자, 알테오젠, 니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퓨처캠, HK 이노엔, SK 바이오팜, 한미약품, 오스코테 이렇게 추천했는데요. 자, 제약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약 바이오주 10개 종목 추천했는데 10개 종목을 모두 그냥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눌림목이 돌아가면서 눌림목이 왔을 때 눌림목이 와고 매수 신호가 났을 때 매수하라는 뜻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또 잘못 전달돼 가지고 10개 종목을 다 사놓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알테오젠, 유한양행, 니가캠 바이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눌림목에 그리고 매수 신호에 나왔을 때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차트로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차트, 자, AS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차트인데요. 알테오젠 차트 보면,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알테오젠은 약간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음봉으로 조정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21선을 달고 내려갔다 올라올 때, 20일 내려갈 때는 음봉, 매도 신호, 오를 때는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자, 올라올 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하더라도 이렇게 따라가서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제가 눌림목이나 매수 신호,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알테오젠 지금은 보유 기간이다. 보유하고 계시다가 자, 내려갔다 올라올 때 20일 타고 내려갔다 올라올 때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니가캠 바이오도 보겠습니다. 니가캠 바이오도 지금은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21선을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와서 자, 매도 신호 나오고 매수 신호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내렸다가 올라갈 때 이런 매수 신호 때 매수한다. 항상 차트를 보고 매수해야 됩니다. 그냥 따라서 오를 때 추격 매수 오면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락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하락기에 21선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시 돌았을 때 상승 신호가 나왔을 때 61선이든지 21선이든지 상승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한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추격 매수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 제가. 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제약 바이오도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눌림목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다시 돌아섰을 때 이렇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퓨처캠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지속 보유고요. HK 이노엔도 마찬가지로 지금 눌림목에 매수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약간의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21선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보이고 신규 매수하실 분은 자, 21선을 통과했을 때가 매수 타임이다. 돌파했을 때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도 지금은 하락으로 좀 돌아섰는데요. 다시 내렸다가 올라갈 때 매수. 그러면 61선 내렸다가 올라갈 때 항상 돌파가 매수입니다. 그리고 1차 매수, 2차 매수가 있으면 만약에 돌파해서 다시 매도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2차 61선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매매를 차트를 보고 매매해야 됩니다. 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최근에 비만 치료제를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돌아섰을 때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코테 냉나자를 개발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한양이와 같이 기술 수출해서 공동 개발했는데요.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 재료 소멸로. 하지만 이 종목도 다시 돌아섰을 때는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에 대해서 미국의 연준 B컷 단행,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일본의 금융 정책에 따라서 자, 변화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주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간단히 분석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 10개 종목에 대해서 분석했는데요. 특히 유한양행 지속 관심 갖고 눌림목 씨는 적극적으로 매수, 그리고 장기 상승 트렌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내일 또 월요일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